이슈.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령에서 빠뜨렸던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일본의 반발로 수정하기로 했지만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의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기까지 한 50일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민당 내에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져서 대미 협상에서 구심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미일 관세 협상 내용 살펴보고요. 일본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는 와세다대에 계신다길래 네. 오늘 당연히 전화 연결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놀라셨죠? 예상했던 진행자가 아니어서. 네, 몰랐어요. 네, 저희 선배가 휴가를 가시는 관계로. 그러시군요. 예, 이전까지는 저보다 또 제가 오기 전에 다리 김기만 아나운서가 있었고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수 아나운서입니다. 네.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된 후에도 일본에서 합의 내용과 달리 이 관세율이 상호 관세율이 15% 추가된 거 아니냐는 논란에 부랴부랴 일본 경제 재생산이 미국으로 날아갔는데요. 수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수정 시기는 아직 안 정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원래부터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정을 했다고 대통령령이 나와가지고 일본이 놀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령을 수정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도 문서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냥 뭐 쟤들이 거짓말하는 거야라든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좀 불안해하고는 있고요.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미국 내에서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15%다 관세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지금 이제 27.5%인데 15%로 낮출 것이다. 확인을 해줬다. 그런데 이게 문서화된다던가 대통령령이 수정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건 언제일지 모르고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는 것도 15%로 낮아지는 것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개 흘러나오는 말은 영국 같은 경우에 관세 협정을 한 다음에 그 관세가 실제로 낮아지기까지 50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일본도 한 앞으로 50일 정도 뒤에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본 같은 경우에 좀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예요. 네, 저도 놀랐어요. 예. 저도 일본 사람들 너무 문서화 잘하고 그거에 막 매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화를 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하고 한다는 것이 되게 특이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일본 언론도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대답하는 것은 너무 관세 협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약속을 한 다음에 관세를 낮추는 거. 그게 포인트여서 우선은 약속을 하고 관세를 낮추고 이거를 문서화까지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세를 낮춘다. 정식으로 한다 하면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문서화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참 이 정부 발표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연방 관보에 이 같은 특례 조치 대상으로 이유만 거론이 돼가지고 일본 내에서 협상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이런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거. 아직도 의구심은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해서 시장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관세 발표가 나기 전에 7월 22일, 23일에 발표가 났는데 그때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니케이 지수가 4만이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발표가 난 날 4만을 넘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 잘못됐다, 구대 합의에 불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조금 또 니케이 지수가 빠졌지만 지난 금요일 날 오늘은 일본이 휴장이거든요.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한 4만 1천 정도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고 또 일본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한 하루에 30억 엔 정도 손해가 난다. 자동차 업계가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1년으로 친다면은 자기는 영업이익이 뭐 1조 엔 이상 손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굉장히 불안할 때, 뭐 올해 4월이라든가 그때 니케이 지수도 굉장히 낮았을 때, 네. 그때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많이 감소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네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 영업이익 뭐 30% 이렇게 날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는 4만 위에서 멈췄기 때문에 네,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시장은 불확실성을 경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불확실성은 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일본은? 그러니까 그 전이 더 불확실했기 불확실했다고 때문에. 생각을 했고 네. 이제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 좀 알려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니케이 경제신문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무래도 관료가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일본에 대해서 자극적인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잘 풀 것이다. 뭐 미일 관계 굳건하다 등등 우리 함께 윈윈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말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이제 상호관세 15%라는 일본의 요구가 반영됐을 때 그리고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까지 포함한 내용 이게 이제 발표됐었잖아요. 미일 관세 협상 결과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교수님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한국 팀이 협상을 한다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 팀이 협상을 한다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농구 선수들이 남자 농구 선수들이 미국의 NBA 선수들하고 농구 경기 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대등하게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네네네. 네. 없죠. 네. 지금 왜냐하면은 이 결과가 이와 같은 관세 결과가 미국 경제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미국 경제에 뭐 악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정말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미국 정부의 수입이 늘면서 또 무역 불균형 이런 게 시정이 되는 그런 단초가 될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정말로 뭐 막무가내로 이걸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미국에 대해서 이쪽 한국이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국 시장이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할 만한 그런 뭐 강력한 경제적인 파워는 없죠. 그러니까 NBA 농구 선수들의 그 실력하고 신장이 큰 차이가 나듯이 그런 열세 상태에서 협상팀이 간 것이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15%구나 이거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5,500억 달러 한국 같으면 3,500억 달러 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투자도 도대체 어떤 투자냐 하는 것도 한국도 확실하지 않고요. 또 일본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분명하게 이건 이런 투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서로 얘기가 조금 다르고 한데 대강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돈으로 하면 80조 엔 정도 되거든요. 근데 80조 엔 정도인데 일본이 지금 1년에 해외 투자를 한 20조 엔 정도를 하고 있어요.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80조 엔을 트럼프 4년 동안 나눈다면 20조 엔, 1년에 20조 엔 정도니까 지금보다 해외 투자가 2배가 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해외 투자를 그렇다면은 어디에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에게 가장 유리한 그 분야는 어디고 또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궁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갔고 일단 80조 엔을 투자하기로 한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정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그 논란을 막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인 게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일본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놓고 보면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부분도 좀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일단 한국 팀이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는 뭐 가가지고 큰 패키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든가 뭐 관세는 15%다 이런 건 우린 듣지만은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것들을 이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거는 알 수 있겠고 또 일본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뭐 7번, 8번 그렇게 만난 뒤에 이제 협상이 끝났고 한국은 뭐 잘 만나지도 못하고 예. 굉장히 급하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결코 불리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한국 협상팀이 굉장히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거기에 비한다면은 그렇게 일본인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도 큰데 그리고 더 일찍 움직였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친미 정책을 추구를 해왔는데 네네. 일본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본도 그게 일본의 힘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시바가 아닌 다른 수상이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냥 뭐랄까 일본 입장에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외부 충격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한 뒤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세요? 아니요. 그 참의원 선거에서 좀 득을 보려고 네. 오히려 참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뭔가 좀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선거에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죠. 왜냐하면은 협상 결과가 그 뒤에 발표됐고 네. 참여연 선거가 있을 때도 뭐 좋은 소식이 들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못했는데 참여연 선거에 졌기 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 협상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는 저도 생각하지 않지만은 일본에서도 뭐 그런 평가는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상 결과가 발표됐을 때는 이틀에 걸쳐 가지고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예, 4만 예. 이하였던 지수가 4만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어느 정도 그냥 방어했다. 큰 충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무마를 했다. 이제 이시바처럼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또 홍보를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시바는 이번에 협상이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걸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네. 이 공격을 그렇게 뭐 이 협상 왜 이따위로 했느냐 하고 공격하는 정치 세력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시바에 대해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그 총재로서의 자격이 없다. 수상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은 자민당 내에서 특히 그 과거의 아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요구가 있습니다. 예. 그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흔히들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자민당이 참패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인 거잖아요.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아까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전에 아베 정권 이전에는 이제 자민당이 참패를 해가지고 역사적인 참패를 해서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간 적이 있긴 예. 했었죠. 근데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경제가 좋았어요. 경제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스캔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뭐 코로나 겪고 하면서 이제 경제도 안 좋아졌는데 그 뒤부터 뭐 스가라든가 기시다라든가 또 지금의 이시바라든가 오는 동안에 일본 경제가 특별히 좋아지는 어떤 거 혹은 아베 때 뭐 아베노믹스 같은 어떤 국민들의 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슬로건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민당 입장에서도 없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 그리고 문제도 많던 아베 이렇게 해서 자민당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거기에다 뭐 정치 자금 스캔들 해가지고 자민당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네. 스가, 기시다, 이시바에 오기까지 스가도 단명, 기시다도 단명을 했고 이시바에 오기까지 자민당이 다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참패를 했고 또 그때는 뭐 쌀 가격이 급등을 한다든가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장관이 뭐 말을 좀 실언을 했죠. 실언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시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뭐 당내에서 메이저는 아니었어요. 네. 아베 정권 때 계속해서 마이너였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저도 그래서 수상이 됐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은 했지만은 될 줄은 몰랐어요. 예. 근데 뜻밖에도 이제 그 된 거예요. 네. 그 1차 투표에서는 타카이치보다 득표 수가 낮았는데 오히려 이제 결선에서 이겨가지고 수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파라든가 자민당 내에서도 좀 더 우경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시바를 싫어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에서는 또 뭐 아시겠지만 참정당이라든가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예, 예.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가 우경화되면서 그 우경화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정치 구호들이 먹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시바가 정치적 그 입지를 워낙에 약한 입지였는데 더 약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시바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그 이시바가 일본 자민당 정치인 중에서는 또 좀 특이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번 반성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는 이제 언론 통해서 한국에서는 많이 아시죠. 근데 이시바에 대해서 사퇴 압력이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데도 이시바는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수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수상이 됐는데 뭐 내려오고 싶진 않겠죠. 그런데 또 언론에 의하면은 이시바가 이번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서는 종전일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면 9월 2일이 또 그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원폭 투하라든가 종전이라든가 뭐 항복 문서 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때인데 그때 이시바가 일본에 대해서 총리로서 메시지를 내고 싶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또 고노 다마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수상의 다마는 내각에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시바는 개인 총리 자격으로 내려고 한다던데 거기에서 이시바가 뭐 사죄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이시바는 무라야마 다마 과거 사죄했던 고노 다마를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일본 사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일본이 그 전쟁을 했는가, 네. 그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나, 봐야 되지 않나 예. 하는 메시지를 내고 싶어한다라는 설도 있고 일본 네. 언론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아베파에서는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한국에서 그 일본을 대할 때 같은 일본이 아니고 또 같은 정치인이나 총리가 아니고 이시바의 자민당과 아베의 자민당 또 이시바의 내각과 아베 내각은 분명 다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시바의 내각을 아베 내각하고 똑같이 대응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일본 사람들 네. 또 참여연 선거에 참패를 하고 나서 이제 자민당에서 굉장히 이시바 보고 물러나라 흔들고 있죠. 압력이 네. 거세지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일본에서 어느 정치인을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데모를 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예. 근데 이시바 보고 물러나지 말라, 이시바 보고 자리를 지켜라 하는 데모가 수상관저 밖에서 있었어요. 일본에서. 관제 데모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의 우경화를 염려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은 그나마 자민당에서 이시바가 지금 총재이기 때문에 네. 이만큼 일본이 버티는데 이시바가 내려오고 나면은 정말 자민당이 더 이 이상 우경화된다면은 일본에 안 좋다 해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한국에서도 뭐 더 이상 전쟁이 아시아에 없어야 된다. 과거를 반성하고 뭐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 이시바의 그 자민당이라든가 지금의 일본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뭐 이런 얘기 있다가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그 징후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그 있는 것 같은 계속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해 가지고 좀 한일 관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예측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일 관계의 진행이요. 네,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한일 관계라기보다 일본의 경제하고 한국의 경제를 네.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을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은 일본은 지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2013년 정도 지난 10년간 일본은 계속해서 좋아졌다. 일본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일본도 관세라든가 해가지고 굉장히 또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구조개혁도 많이 했고 신산업 진출에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도 좋은 비유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60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당뇨 전 단계다, 뭐 고혈압이 위험하다 얘기 들었을 때 그걸 막지 못했죠. 그래서 성인병을 가진 60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잃어버린 20년 뭐 하면서 그 쌓인 그 실패 노하우 네. 그걸 가지고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이 관리하는 노하우도 많이 한국에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반면에 한국은 이제 과거에는 제가 40대 관리를 잘 못하는 40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50대죠. 한국도 이제 당뇨 전 단계다. 이제 곧 당뇨가 된다. 또 고혈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저도 왜 안 될까 생각했는데 결국 일본처럼 병이 걸린 다음에 성인병이 걸린 다음에 60대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한국도 고쳐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 비한다면 아직 젊으니까 지금 만약 고친다면은 일본보다는 훨씬 잃어버리는 시간이 짧긴 한 텐데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한국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관리를 잘하는 60대인 일본을 갖다가 지금부터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야겠네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